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유능제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틈이 가면 돈 번다는데 옳다 됐다, 이 시간에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다,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돈 버는 얘기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멀리 보면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유능제각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벌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요, 소득을 획득하고 살아가는데요, 소득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등분해서 이야기하면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임금소득입니다. 임금소득. 이쪽에 임금소득, 웨이지를 얻는 방법이에요. 웨이지, 임금소득이요. 임금소득은요, 누군가가 나를 고용한 겁니다. 고용당한 거죠. 자기는 employee라고 하지. 자기는 고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용인이 됩니다. 그런데 임금소득은요,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이것은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소득, 돈도 제로가 돼요. 자기가 아무리 거대한 또는 다국적 기업 또는 초일류 기업에서 근무하더라도 연봉이 1억이라도 아파서 못 나가면 봉급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인컴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일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 소득이 끝나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라이프타임 계획을 세우냐 하면은, 여기서 내가 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동안에 이쪽에다가 자본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캐피탈. 자본을 만들자. 자본을 만들자. 즉 저축을 한다거나 연금을 붓는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빌딩을 산다거나, 안 그러면 저기서 내가 연구 개발을 하는 동안에 기가 막힌 연구 발명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 자본은요, 이것은 시간과 돈을 교환하지만요, 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자본에서 소득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다가 100억을 예금해 놨다. 그놈은요, 밤낮이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이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일합니까? 시스템이 일해줍니다. 은행 시스템, 시장 시스템이 그렇게 해줘요. 100억을 예금했다면 지금 4%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그게 4억이잖아요. 그렇죠? 4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요, 요때 여기다가 캐피탈을 만들어서 평생토록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수록 해야 되겠다. 요걸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왜? 먹고 살고 집도 사고 자식 새끼도 키우고 부모님도 봉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캐피탈이 잘 쌓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업이 있습니다. 자유업, 여기 자영업까지 다 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까지. 원래 자유업은 전문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또 스포츠 스타들이나 탤런트들도 자유업이에요. 자유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멍가게는 이걸 통상 자영업이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뭐 미장원을 한다든가 세탁소를 한다든가 전부 다 자영업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유업이 됐건 자영업이 됐건 이것도 역시 소득을 시간과 돈의 교환입니다. 장동건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지만 아파가지고 못하면 돈 못 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아파서 진료를 못하면 돈 한 푼도 못 봅니다. 그래, 역시 의사가 됐건 탤런트가 됐건 우사인 볼트가 됐건
하여간에 지 몸이 아프면은, 지가 일 못하면은 소득이 제로가 돼버려요. 역시 시간과 돈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시스템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동안에 캐피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빌딩을 산다든가 뭐 땅을 산다든가 상가를 산다든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무슨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뭐 채권을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캐피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은퇴를 해도 거기서 소득, 그 시스템이 일을 해주니까 자기 소득이 계속 있어요. 뭐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유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파레토 원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파레토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요. 파레토 원칙이라고. 이것은 80-20 법칙입니다. 80-20 법칙. 파레토는 이태리 경제학자인데요. 이 양반이 19세기 사람인데 이태리의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땅 있죠.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20%의 국민이 80%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20%가 거의 대부분의 땅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 유럽을 다 조사해 봤어요. 다 조사해 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20%의 사람들이 그 나라 재산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전 세계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 사람들의 20%가 소득의 82%를 가지고 있어요. 파레토가 자기 정원에 완두콩을 조사해 봤더니 완두콩 꼬투리의 20%가 완두콩 수확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쭉쟁이거나 전부 그래요. 저도 한번 완두콩 심어 봤거든요. 제대로 든 놈이 몇 놈 없어요. 완두콩이 3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1개 들어있거나 2개 들어있거나 어떤 게 쭉쟁이거나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80-20이라는 게 거의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연예계에서요 20%의 탤런트가 소득의 80%를 올려요. 나머지 80%는 프롬 핸드 투 마우스 하기도 힘들어요. 운동선수 중에 20%가 80%의 연봉을 받아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80%를 20% 환자가 써요. 왜?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죄다 그래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80%를 20% 운전사가 내요. 한 번 내놓으면 계속 내거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80-20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서 돈을 벌고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여기다 캐피탈을 축적을 해가지고 내가 은퇴하더라도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20%라고 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 4분면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사업소득을 얻는 분이에요. 정중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이나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아주 정중 회장님은 소 2마리 훔쳐다가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병철 회장님은 대구에서 삼성 상회 그래가지고 9만 가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일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삼성이나 현대그룹이라는 시스템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죠? 몇 조씩 된단 말이에요. 몇 조씩. 시스템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삼성이나 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시스템 없습니다. 시스템의 한 부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돈을 교환하는 사람들 뿐이고 그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만이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중 회장님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는 좀 호랑이 담배 먹던 시기이고 그때는 얼마든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지런하고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 시기였어요. 저게 농경사회 시대란 말이에요. 농경사회.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프랜차이즈점 하나만 하더라도 10억 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물론 프랜차이즈 가입비는 얼마 안 돼요. 뭐 1억 5천, 2억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가게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가게.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기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억 투자해가지고 프랜차이즈점 한다. 그 소득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70%가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창업입니다. 창업. 그리고 기왕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버리는 거. 이게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나머지 하나는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엔터링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시스템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애텀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와, 뭐 주계사니까 그러겠지. 그렇지 않아요.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애텀이 만 유일하게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 캐피탈이 자본이 요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요 캐피탈. 자본을 충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자본 이득이란 걸 얻습니다.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 캐피탈 게인. 아니,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임대로 받을 수 있어요. 캐피탈 게인이에요. 건물은 캐피탈이거든요. 자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써서 인세가 매월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캐피탈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행을 가건 병원에 누워있건 골프를 치건 우리 시장 시스템, 서점 시스템이 자기에게 소득을 갖다 줘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베스트셀러를 쓰실 분들은 쓰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특허를 가지고 로얄티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캐피탈이거든요. 아이고, 내 지금부터 연구해가지고 기가 막힌 기술을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지금.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캐피탈로부터 일단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요 계층은요, 돈을 벌어요. 계속 쓰는 돈보다 벌리는 돈이 더 많아, 여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애터미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면 자기가 여기지만은 여기 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시스템의 구성원이면서 시스템의 소유자가 돼요. 아주 괴상망측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여기 원래 이런 개념이 나온 건 하버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버드 그 사람들은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별걸 다 생각해내거든. 이런 걸 생각해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여기다가 캐피탈을 저축을 해서 내가 노후, 그리고 우리 자식, 그리고 우리 친인척,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내가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 그건 자신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유능 제강인데요. 자, 요 유자는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부드러울 유자. 유도할 때, 몸이 유연하다. 유도할 때 유자를 씁니다. 능은 능할 능자, 잘할 능자입니다. 재는 마를 재자, 누를 재. 마를 재. 여기 재단하고 할 때 이렇게 자르고 하고죠. 마르다고 그러죠. 마를 때 누를 재. 강은 굳셀 강자입니다. 약은 약할 약자. 자, 유능재강.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른 보면 역설 같은데요. 역설 같은데 자연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이겨요. 자, 유대인 랍비 벤 자카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게 포위돼 함락됐다. 그런 거 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이때 완전 포위가 돼가지고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랍비 벤 자카이란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인데요.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들입니다. 선생들이에요. 선생이 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로마군을 이길 재간이 없다. 재간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군에게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최후의 승리를 하려면 저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이기겠죠. 그런데 그리고 로마군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은 다름 아닌 교육이다. 교육이 결국 칼보다 강하다. 로마인들은 자식들에게 싸우는 무기, 즉 칼을 물려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은 지식을 물려주면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는 망하고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현재 세계 노벨상의 30%를 휩쓸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같은 건 거의 휩쓸고 있어요. 금융시장, 언론시장, 통신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왜? 뭘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 금 할 것 없이 전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어머니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2000년간 계속 쫓겨다녔죠. 계속 집 짓고 밭 깔고 해서 일궈 놓으면 불질러 버리고 다 뺏기고. 그래서 유대인 엄마가 자식에게 너는 우리 집이 불타고 너를 죽이려고 누군가가 쫓아오면 너는 뭘 가지고 도망가겠느냐? 뭘 가지고 도망가겠느냐? 그러면 얘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이아몬드, 금. 그런데 엄마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것도 곧 없어진다. 엄마가 하는 일은 지식을 가지고 도망가라. 지식을 가지고 도망가라. 그러면 세계 어디서 가든지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약한 것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결국 이 벤 자카이는 로마군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로마군은 한 도시를 점령하면요, 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모든 걸 약탈하는 걸 전통으로 삼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하고 다 가져가 버렸죠. 그것이 로마군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벤 자카이는 그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는 나중에 황제가 되죠.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령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도 안 들어줄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저쪽 지중해 있는 시골 구석, 촌 구석은 파괴하지 말라고. 근데 베스파시아누스하고 로마군 장군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까지 너무 촌 구석 파괴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 파괴를 안 했어요. 거기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유대인 토라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이 있어 거기에 유대인 지식인들이 시골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무너지고 집 무너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인들과 대학이 남아 있으면 유대인은 언젠간 이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혀와 몸을 생각해 봅시다. 이와 혀, 뭐가 강해요? 이빨이 강해요. 이빨이 강해요. 혀는 물렁물렁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음식도 씹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요,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없어져요. 뭐가 없어집니까? 이가 없어져요. 강한 놈이 먼저 없어져요. 그런데 이는 없어도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말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드러운 것이 없으면요, 강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은 그 본체와 생명을 같이 해요. 강한 것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빨이 좀 아프려고 그러죠. 그런데 운동선수의 부드러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몸이 굳어 있으면 꼭 다쳐요. 그렇죠? 꼭 다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 운동을 하죠. 축구도 해보면요, 내가 이번에 꼭 골을 내야지 하고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이 엉뚱한 데로 나가버려요. 무의식 중에 부드럽게 차야 제대로 나가요. 야구도 그래요. 야구도.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홈런을 쳐야지. 홈런은 그냥 맞지도 않아요, 공이.
그런데 무의식 중에 몸이 부드럽게 돌아가면 세게 맞아요, 공이. 그런 식으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마찬가지로 강한 것은요, 부드러운 것은 충격을 흡수하고 강한 것은 충격을 튕겨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인간관계가 원만해요.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이 세고 이것은 내 원칙이야 뭐 어쩌고 떠든 사람은요, 사람을 다 튕겨낸다고. 그래서 결국은 부드러운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부드러운 물입니다. 물이 이 물체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물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물이에요. 그 물이 도시 하나를 휩쓸어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부들부들한 물이 그렇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바위를 굴려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위 굴리면 가다 멈추면 그만. 큰 바위 굴려봤자 집 하나 무너지고 말아요. 물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요 말은요, 유능제강, 양능제강은 제가 강태공의 육도 삼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걸 가지고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요걸 장자방,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특급 참모인 장량이 요 책을 이상노인이라고 하는 황석공이라는 사람에게 받아서 읽었다는 책이 요 책이에요. 아주 전략. 원래 육도는 강태공이 썼지만은 삼약은 뒤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합해서 육도 삼약으로 나와 있어요. 자, 군우 예언서의 군차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제압하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이 강태공의 말입니다. 부드러우면서 덕이 있으면 강자도 굴복시킬 수 있다. 부드러우면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으면 강자도 굴복시킬 수 있다. 여가 있죠. 유자, 덕야, 강자, 적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약자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강자는 원망을 산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부드러움도 쓰일 바가 있고 굳셈도 쓰일 바가 있으며 약함도 쓰일 바가 있고 강함도 쓰일 바가 있으니 이 네 가지를 겸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강태공은 약함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 강하고 약한 것이 어떻게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강할 때는 강하게, 약할 때는 약하게. 자,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부드러움에 능하면서 굳셈에 능하면 그 나라는 빛을 발하고. 그러니까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부드러움에 능하면서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 굳센 마음도 있으면 그 사업자는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함에 능하면서 강함에 능하면 그 나라는 크게 발전한다. 약함과 강함을 조화시키면 내 사업이 크게 발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뒷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순전히 부드럽고 약하게만 하면 그 나라는 줄어들고. 그러겠죠. 약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그놈의 사업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순전히 굳세고 강하기만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망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 중에도 아주 굳세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망해요. 아이고 안 되네. 그럼 단 데로 가. 단 데로 가서 또 해. 그래서 거기서도 아이고 안 되네. 그럼 가만히 보면 너무 강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자, 그래서 뭘 좋아하라고요? 부드러움과 굳셈, 강함과 약함이 조화를 이루면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자, 이제 그래서 스마트 파워를 발휘해야 되는데, 스마트 파워는 원래 힐러리 장관이 쓴 말입니다. 스마트 파워는 이것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하자 그런 말이에요. 하드 파워는 문자 그대로 군사력이라든가 강제력, 어떤 권력으로 누르는 게 하드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는 어떤 설득력이라든가 또는 매력. 소프트 파워의 결정판은 뭐냐면 매력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매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느냐. 자, 다음. 자, 우리 사회에서 권위와 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드 파워가 권위주의라면 소프트 파워는 권위입니다. 권위주의는 강제로 뭘 시켰다가 안 오면 무슨 제재를 가한다든가 형벌을 가한다는 게 권위주의고요.
어거지로. 이건 폭력적 힘이에요. 권위는 자기 스스로한테서 우러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왜? 덕이 있다든가 뭘 많이 안다든가 베풀 줄 안다. 이게 권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권위는 자발적 응종을 이끌어내고 권위주의는 폭력적 강제를 이끌어내는 게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한다.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그게 권위이고. 자, 오케이. 근데 소프트 파워 원천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매력을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면 소프트 파워가 나옵니다. 뭐 얼굴이 예뻐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마음씨가 고와야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든가 파트너 지도를 잘해준다든가 이래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도력은 곧 매력입니다. 자, 그래서 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8가지 덕이 있다. 우선 물은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덕이 있다. 자기가 물은 모든 생물을 살리는데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의는 그 흐름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나거나 굽은 것에는 반드시 그 결을,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놈하고 부딪히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가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내버려 두고 거기 있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의다. 그 다음에 도는 힘차고 힘차서 다음이 없다. 이게 정말 힘차지요. 쓰나미처럼. 그걸 도다. 용은 뱃길이나 되는 그 구렁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 구렁텅이를 두려워 않고 달려간다. 용. 자, 요게 있으면 성공하겠죠. 사업하면서 구렁텅이 많을 겁니다. 옆에 바위처럼 사가지고 비키도 않는 놈이 있을 거고. 자, 다음. 그래서 법. 자, 구덩이의 바다도 평평합니다. 평평하죠. 물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거 봤어요? 평평해. 법입니다. 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 그렇죠? 정. 가득해도 평미래를 구하지. 평미래, 시골에서 쌀 같은 거 벼 말릴 때 고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는 게 있죠. 이걸 평미래라고 하네. 그거에 없어도 물은 항상 반반하다. 그런 말. 예. 찰. 요약한 듯 미세한 것까지 아주 미세한 곡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 수만 번 굽혀도 반드시 동으로 흘러가는 의지다. 일단 의지가 있으면,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공자님이 순자에 있는 기록입니다. 자, 유능재강, 양능재강. 이것은요, 마치 역설처럼 들리지만은 우리 인간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드러우면서 덕이 있고 유와 강, 그리고 약과 강을 결합하면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공하실 겁니다. 다음. 자, 강태공. 부드러움도 쓰일 바가 있고 굳셈도 쓰일 바, 이 4가지 유, 강, 약, 강. 이것을 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자, 사업자 각자에게도 이런 것이 전부 통할 겁니다. 부드러움과 굳셈, 약함과 강함. 이것에 능하면 사업이 크게 번창할 것이고, 그러나 순전히 부드럽기만 하고 약하게만 하면 사업이 크지 않고, 순전히 굳세고 강하기만 하면 그 사업자는 반드시 망한다.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망한답니다. 이거. 반드시 망한다. 자, 스마트 리더가 돼야 돼. 그런 스마트는 아까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합한 것, 이게 스마트한 거예요. 스마트한 건데, 스마트한 리더가 되면 나도 성공하고 내 파트너도 성공할 수 있다. 스마트한 리더는 한마디로 매력을 가진 리더입니다. 매력은 어디서 나온 줄을 몰라요.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경우이든 스마트 파워를 가진 스마트 리더가 되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멍가게를 하건 애터미 사업을 하건 큰 사업을 하건 마찬가지예요. 다음. 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애터미 사업의 행동, 드레스업. 이게 옷을 깔끔하게 입자 하는 거예요. 이건 선악,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첫 인상으로부터 세일즈의 성공할 확률의 80%가 결정된다고 미국 경영학자도 그래놨더라고. 두 번째, 클린업. 몸과 마음,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쇼업. 매일 사람을 만나야 된다. 피곤하지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만나야 된다. 샷업. 말 너무 하지 마라.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신뢰성이 없어요. 말을 잘하면 사기꾼 취급받습니다. 우선 말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한참 떠들다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중에 물어봐, 이제 지 할 말 다 하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속에 지금 불평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떨면 듣질 않아요. 그 다음에 페이야, 빚지지 마라. 누구 카드 빌리고 뭐 해가지고 절대로 사업 안 해요. 반드시 쌈박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치여, 기운과 용기를 내고 다른 거 다 버리고 세 가지 조건만, 사업 성공에 세 가지 조건만 대락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게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열정과 용기 세 가지예요. 도덕성, 이건 바탕으로 돼 있고 열정과 용기만 있으면요 다른 건 다 될 수 있어요. 열정과 용기만 있으면 다른 건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never give up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 우여곡절을 겪는 건 틀림없고 어렵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게 정말 되게 쪽팔리는 거예요, 이게. 의지만 있다면,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성공할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끈질기게 붙어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